네, 간밤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에 힘 받으면서 미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을 보였죠. 9,000피를 달성은 우리 시장에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 보면서 개장 전 주요 헤드라인들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간밤 1,20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틀 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가 소폭이지만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무리 재개방이 돼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100%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쟁 전을 놓고 보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 물동량이 130만 배럴로 뚝 떨어졌고 대체 루트를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배럴이 약 750만 배럴로 훨씬 높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70%인가 봤더니 이런 대체 수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중동국에서는 호르무즈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구조 자체가 고착화되면서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뉴노멀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회복을 보여도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는 70% 수준밖에 회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가 역시나 전쟁 이전 수준만큼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같이 좀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유가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SNS에 인텔과 애플이 협력을 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내용을 좀 기재하게 되면서 인텔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 시세를 나타냈고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텔은 최근 들어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인텔의 TPU 생산을 의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엔비디아도 파운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어제는 인텔이 18AP 생산 개시했다라는 등 기대감들이 집중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애플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등 시세를 나타냈는데 다만 협력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인텔이 TSMC만큼의 생산 기술력을 아직은 인증시키지 못했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물론 빅테크가 외면했었던 인텔 이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지만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결국에는 실력을 증명해야 더 큰 수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유의미한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같이 제시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해석들을 참고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9,000피를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면서 이런 상승세에 기대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보이게 된 건데 그럼 이 반도체 랠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주요 증권사의 센터장들의 코멘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KB 쪽에서는 2027년까지 메모리 수급이 더 빠듯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 전망했고요. 미래에셋도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신한은 반도체 사이클이 유효한 건 맞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도 같이 제시를 했다라는 점 내용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종목들 전략들도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일 장 마감 이후 나왔었던 공시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도 있었고요. 인탑스는 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EB 발행과 관련해서 이런 게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 이후 열흘도 안 돼서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CEO를 바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공시에 힘을 받은 면서 넥스트마켓에서 상승 전환하는 흐름들 역시나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시장 흐름은 어떨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박상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마켓링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would say the 60-day period officially started today. It was signed late, and it may have even been signed technically
because of the time shift, I think it signed technically today, Iran time. So yes, the deal started yesterday. We're going to start the 60-day clock today. The way that we're setting up this technical negotiation is that obviously you're going to have the political leadership involved. Excuse me. We're going to have people on the ground actually driving the technical talks, the nuclear talks. How do you destroy this highly enriched uranium? All that stuff that you really just have to get into the nitty gritty on. So, I plan to go to Switzerland. Exactly when,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미국과 이란의 이 60일간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이스라엘에 산통 깨지 말라라고 좀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60일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면서 우선 주요 지표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반도체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 긍정적인 흐름 타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도 3%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대 급등을 보였고요. 벤스 부통령 발언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박성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FOMC 이슈를 생각보다 빠르게 떨쳐냈었던 미국 증시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단에서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죠. 팀쿡 CEO도 이제 메모리칩 부족하다 이야기했고 인텔 급등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한창이었는데 UBS 쪽에서는 또 이제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내놓던데 미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6월 달에 많은 걱정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잇따르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이란 문제 자체가 어떻게 갈지도 사실은 오리무중이었고, 또 이제 스페이스 상장 문제로 인한 어떤 자금 쏠림 문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예상보다는 사실은 좀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좀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어제 FOMC에서 다소 매파적인 어떤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지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고 오히려 악재 자체가 사실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됐다라는 측면. 반면에 지금 아무래도 글로벌 주식시장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한층 더 강화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특히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하고 이제 인텔가 어떤 생산, 반도체 생산 이러한 것들을 독려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시작하는 부분들이어서 증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좀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초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트럼프 계좌, 그러니까 신생아에 대해서 $1,000씩 이제 주게 되는 트럼프 계좌가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 자금들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규정상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 자체가 주식시장에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이러한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일부에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지금 좀 강화가 되고 있고 7월 트럼프 계좌가 시작이 된다면 신규 자금 유입 역시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도 FOMC라는 이벤트를 뒤로하고 코스피는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9,000P라는 숫자를 결국 우리 시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뜯어다 봤더니 상승 종목은 100개 조금 넘고 하락 종목은 거의 800개 가까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쏠림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시장이기도 했는데 이런 쏠림 장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죠. 모든 종목이나 모든 기업의 주가가 다 동반해서 오르면 상당히 좀 건전하고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어떤 상승장일 텐데 너무 쏠림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심한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이번 어떤 상승 랠리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 국내도 사실은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에도 사실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정도 수준이고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조금 부진한 상황들입니다. 결국 A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세가 당분간 뭐 어찌 보면은 이번 장세의 랠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쏠림 현상 자체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렇지만 뭐 지금의 어떤 모든 투자라든지 자금들 자체가 AI 관련 기업들로 다 집중이 되고 하는 부분. 반면에 이러한 AI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 뭐 우리가 중구장대 산업이 성장할 때처럼 어떤 여타 산업으로 이제 확산되는 효과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쏠림 현상은 당분간 또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쏠림 현상 자체를 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쪽에서 여전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나온다. 또 그 관련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어떤 주가의 상승사 자체가 단순하게 뭐 과열 뭐 이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소는 좀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주가의 어떤 쏠림 현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승 랠리 자체는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에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 신호를 그럼 저희는 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코스닥 시장을 이제 질문하실 때 항상 제가 좀 부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분명한 이익 성장세를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이익 성장세가 나오는 어떤 산업군 자체가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부장이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이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2차 산업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 성장세를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 자체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이 어떤 상대적 부진에서 탈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기대하는 건 이제 정부 정책이죠. 뭐 저희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급등한 부분에는 정부의 어떤 자본시장 육성 정책, 코스피 시장의 활성화 정책도 분명히 한몫을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좀 준비 중이고 아마 7월 중에 발표를 할 거로 예정이 된 상황들인데 일단 좀 발표 내용을 좀 보고 저희가 조금 시장 코스닥 시장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고요. 뭐 그때마다 약간의 좀 반응도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정책만으로 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저는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좀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뭐 여러 1, 2부제로 이제 좀 나누고 기업들 자체를 조금 우량과 비우량 쪽으로 나누는 이러한 모습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조금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의 정책 내용을 조금 들여본 이후에 저희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코스닥 시장 상장사 기준으로 이익 성장을 기반한 반등을 당장 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 내용을 좀 세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코스피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요. SK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 거의 92%까지 추격을 해온 상황인데 여기에 하이닉스는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 상장 이후에 들여다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국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뭐 동반 강세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 하이닉스 자체가 ADR 자체가 미국에 상장이 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뭐 자칫하면 이제 역전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ADR 상장 자체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를 좀 시석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정당한 평가를 좀 이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정당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제 이 ADR 자체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저평가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해소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ADR 상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만 오르는 이러한 장세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 자기 이제 그 HBM4E에 대한 어떤 지금 양사의 기술 경쟁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시장에서 과연 누가 이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조금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재료라는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 자체가 조금은 이제 당연히 좀 시장에서 곽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기술 경쟁에서 과연 누가 우선 순위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이 아무래도 양사의 뭐 주가는 사실 다 좋긴 하겠지만 뭐가 상대적으로 좋은지 여부를 사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결국엔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는지 시장에서 증명을 해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FOMC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였잖아요. 코스피가.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가지를 일단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경험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뭐 인플레가 워낙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뭐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도 뭐 침체 바로 직전까지도 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뭐 어제 이제 매파적인 어떤 얘기를 내놨지만 뭐 점도표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차례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시장이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펀더멘탈. 결국 뭐 우리가 모든 걸 얘기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없이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뭐 논란도 있긴 합니다. 뭐 지금 뭐 엔비디아가 $250 회사채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하는 이러한 조금 뭐 이전에는 좀 보기 힘든 현상이 나왔지만 그 정도로 지금 그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인프라 투자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또 그러한 것들이 시장 자체를 상당히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 AI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단발성 금리 인상과 기업들의 어떤 그 강력한 이익 성장세는 결국 주가 상승을 좀 여전히 좀 견인할 수 있는 주된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발성 이슈라면 시장이 충분히 소화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율이 1,540원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상황,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PCE 발표 같은 이벤트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략, 투자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뭐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악재는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라든지 또 이제 다음 달 7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러한 실적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실적 자체가 상당히 더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증명시켜주는 또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뭐 하반기 이익 자체가 여전히 더 견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소의 쏠림 현상은 있긴 하지만 좀 업종을 좀
싸졌다고 해서 다른 업종을 좀 택하기보다는 좀 압축적으로 좀 뭐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고 또 비중도 조금은 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사실은 좀 진입을 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 글로벌 식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